Relative Strength Index, RSI라고 부르죠. 영어 단어를 사전 뜻으로만 해석하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우리가 거래에서는 RSI 보조지표라고 부릅니다. RSI. 실제로 FX 마진 거래를 하시고 메타트레이더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 중에 RSI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 번쯤은 내가 구경이라도 해봤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메타트레이더에서 제공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RSI를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속에 담겨진 비밀들은 무엇이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나는 그럼 이걸로 거래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RSI 200% 활용하기. 우선은 메타트레이더를 키시고 RSI를 제일 먼저 띄워야겠죠. 자, 좌측에 보시면 보조지표에 RSI라고 보여요.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메타트레이더를 설치하셨으면 자동으로 RSI가 조회가 되고요. 실행을 해줍니다. 일단은 실행이 된 상황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RSI가 그려지죠. RSI라는 지표는 시장의 강도, 시장이 얼마나 지금 열기가 뜨거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지수고요. 일반적으로는 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30을 기준, 또 70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30에 가까울 때는 시장이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 그리고 70에 가까워졌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과열되고 뜨거운 상태.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뜨겁고 차갑고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다? 만약에 바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상승 추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수요가 몰려서 뜨거워집니다. 자, 그러면 RSI 수치 올라가겠죠. 70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넘어서거나. 반대로 이번에는 셀하는 사람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시장에서. 자, 그래서 물량들이 쫙 빠져나가고 시장이 뜨거웠던 시장이 아주 차갑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RSI 수치는 3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RSI 수치가 30에 가까워질 때 아니면 30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라, 바이를 들어가라. 또 70에 가까워질 때, 70 위에 갔을 때 그때 앞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는 매도를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SI에 대한 기본 상식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기본 상식만 가지고 거래를 적용하기에는,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대로 하면은 정말로 거래 계속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또 RSI에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하다 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 비밀들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상품 EURUSD, 유로달러 1시간 봉이고요.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캔들봉과 그리고 RSI는 비례해서 움직이는 추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캔들봉이 상승 추세다, 올라간다, RSI도 올라가잖아요. 캔들봉이 떨어진다, RSI도 떨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올라간다, RSI도 올라갑니다. 떨어진다, RSI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면은 캔들봉의 상승과 하락 추세에 맞춰서 RSI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할 때는 이게 지금 캔들봉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그 찰나에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그래서 앞으로 RSI가 계속 올라갈지 따라서, 아니면 현재 캔들봉이 앞으로 떨어질지, 그래서 RSI도 따라서 떨어질지, 이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지,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RSI를 거래에 적용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후 분석을 해보면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래라는 그 찰나에는 나는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 요것 때문에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캔들봉의 추세와 RSI의 추세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요. 다음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30선 기준, 70선 기준. 자, 그래서 70 위에 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떨어질 확률이 많다. 30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런데 말이죠, 시간 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세로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번 캔들은 누가 봐도 올라갔습니다. 상승이에요. 지금 그 뒤에 더 올라갔지만, 자, 요 구간에서만 보면은 누가 봐도 상승했습니다. 가격은. 자, 그런데 말이죠, RSI를 보면은 떨어졌네요.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차트를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위쪽에 보시면 캔들봉을 보세요. 하락이죠. 가격은 누가 봐도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캔들봉도 음봉이 연속돼 있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RSI는 같은 기간에 올라갑니다. 캔들봉의 움직임과 정반대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RSI에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떨어지는, 일단은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면 우선은 RSI 지수 70선 위쪽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죠. 이 모든 게. 그러면 일단은 시장의 상황이 이때 당시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매수 또는 과매도 이런 걸로 시장이 아주 과열돼 있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큰 뉴스가 터졌든 아니면은 거래 심리가 작용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든, 그래서 거래의 속도와 가격의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졌든, 한마디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시기였음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과열된 시기, 한마디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시기에 섣불리 진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일 것 같으면은 RSI가 70 근처에 있거나 이 위에 있으면 앞으로 떨어질 거니 여기서부터 매도 들어가라라는데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뒤에는. 그래서 이렇게 RSI 수치가 70선 위쪽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진입을 가급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론대로 따라 진입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의 상황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RSI 지표를 볼 때 일반적으로 거래자들이 이 RSI 지표를 그냥 여기 보조지표에서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본으로 세팅돼서 제공되는 값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30선, 70선이에요. 자, 근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몇 가지의 숫자를 추가를 해볼게요. 보조지표 편집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보조지표 목록에서 RSI를 택하시고 편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열고 있는 RSI 보조지표에 대한 편집창이 나오죠. 일단은 여기 있는 14라는 값은 뭐예요? 캔들봉 14개를 가지고 이 지표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공식과도 같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14보다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극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70 위에 있는 상황, 30 아래에 있는 상황, 이렇게 극과 극인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14개의 캔들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그때 가장 신빙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14가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준선이 지금 30하고 70 두 가지로 그려져 있죠. 여기에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20선 하나, 50선 하나, 마지막으로 80선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선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들이 추가가 되죠. 이러면 내가 RSI 지표를 조금 더 현 상황에 맞추어서 분석하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눈금의 간격이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강도를 판단하기에 이렇게 RSI를 이용하실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30하고 70 두 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 위에 30 아래 20, 70 위에 80, 그리고 중간에 50, 이렇게 5가지의 선을 그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판단이 깨끗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번엔 말이죠, 이 RSI에 또 하나의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그냥 이 RSI 하나만 띄워놓고서 차트를 분석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RSI를 하나를 더 중복해서 이 위에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편집창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RSI의 값을 14개의 캔들 가지고는 아까 그려놨으니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자, 여기에서 저는 숫자를 2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캔들봉 200개 가지고 나름의 시그널 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예요. 같은 색깔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이번에는 조금 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존에 그려져 있던 RSI 기본 보조 지표에 지금 중앙에 빨간색 선이 하나가 더 나타나 있죠. 이제부터 RSI 보조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 거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에는 이렇게 RSI 14선과 RSI 200선이 두 개가 같은 차트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기존에 그려진 14선 파란색 선과 새로 그려놓은 200선 빨간색 선의 교차점들을 보시는 거예요. 상승 돌파, 하락 돌파, 마치 이평선에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찾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교차점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차점들에서 나름의 골든 크로스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14선 파란색 선이 중앙에 있는 빨간색 200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상향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향 돌파를 할 때 그때부터 나는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쪽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지점에서 RSI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이때 내가 바이를 진입하면 될까? 아니죠. 나는 바이를 언제 진입하느냐? 나름의 그때에 작용하는 지지와 저항을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같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전고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전고점을 캔들봉이 돌파하는 순간 요 타이밍이 바로 내가 바이를 진입하는 진입 타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RSI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 그리고 캔들봉에서 전고점을 뚫는 시점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나의 진입 타점이고 이때부터 나는 바이로 가는 상승 구간을 먹는다. 이게 바로 RSI의 거래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물론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바이 타이밍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타이밍을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가 더 낮은 자리였지만 거래를 하고 있는 당시에 이때 당시에 여기가 제일 저점이라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올라갈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인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RSI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리고 현재 요 타이밍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지와 저항을 보시고,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온 고점을 양봉이 뚫은 시점, 이 부분에서 나는 바이를 진입을 합니다. 이제부터 올라가는 상승 구간을 나는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시간 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단타라고 볼 수는 없겠고, 데이 트레이딩 혹은 스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해당되는 차트를 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전고점을 캔들이 뚫어내는 그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내가 바이를 진입하는 그 타이밍이 되겠고, 앞으로의 상승 구간을 나는 거래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RSI 14일 선이 위쪽에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다? 상승 추세라는 거.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RSI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견이 됐다. 자, 그러면 그 타이밍에 해당되는 캔들 차트를 봅니다. 그 순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전저점을 뚫어내는 순간 요 타이밍이 바로 내가 셀을 진입해야 되는 진입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래로 가는 하락세를 먹겠다. 거래는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 RSI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모든 거래에는 이론으로만 보시는 거랑 실제로 내가 이거를 거래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돌려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이론만 듣고서 반드시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름의 이 이론을 내 걸로 만들어보는 경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마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든 아니면 데모 거래에서 경험을 해보시든 자기만의 기술로 만들기 위한 연습 과정을 오늘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RSI 지표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며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며 또 거래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RSI 지표를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